안녕하세요. 열심히 연기하고 있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뭐 진짜 믿고 보는 배우가 진짜 잘 어울리는. 진짜 국민 배우죠. 아, 맞아요. 예. 사실 지금의 어떤 남궁민 씨와 또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신인 시절의 남궁민 씨는 또 굉장히 좀 다를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신인 시절의 남궁민 씨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은. 열정은 너무 넘쳤고요. 촬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대우를 당해도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뭐 연기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조명대가 딱 쓰러졌어요. 근데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야이 그때는 쌍욕하던 그래, 시기에 막 갑자기, 야이 네. 야 너 때문에 지금 나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약간 모든 NG의 근원 요소는 저였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 거의 이 세 가지 말을 잘하겠습니다. 막 맨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항상 타겟이었죠. 뭔가 쟤는 그래도 되는 애가 됐군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괜찮았던 게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바람 때문에 쓰러졌는데 선배님 이거 선배님 때문에 그래. 그때 많이 참았으니까 또. 아니 뭐 지금은 그런 부당한 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남 탓을 하거나 요즘은 뭐 현장이 그렇지 않죠.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한 거는 한 2016년 정도에 주인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 데뷔해서 이게 몇 년이에요? 한 10, 거의 한 십몇 년. 15년, 16년? 그 전에는 99년도쯤에 단역을 하나 했어요. 내 꿈을 펼쳐란 거야. 네, 거기서 이제 대사가 뭐였냐면 너희 방송반이랑 안 놀 거야. 뭐 이런 뭐 근데 와 진짜 지금 보면은 못 봐요. 연기를 못할래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 예, 예. 그 후로 욕바지였어요. 뭐만 하면 욕이야. 그냥 개로 시작했다가 뭐 맞아요, 맞아요. 웃어야 되는 씬인데 너희 해고 지금 해 다 떨어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느껴 뭐 이러면 또 웃어야 되잖아요. 딱 웃는데 여기서 경련이 컷 오케이 아 더럽게 연기 못해 뭐, 죄송합니다 막 이러. 아, 진짜 왜 그럴까? 근데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아. 왜 좋아? 연기를 했으니까. 그게 긍정적이었어. 나 같으면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은데. 그게 현장에서 눈물이 그냥. 너무 멘탈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아니 멘탈이 대단하네.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고 막 그때는 막 서럽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막 끝나면 이제 이때는 감독님들이 이제 소주 글래스에다가 쭉 끝까지 딱 하면서 반병 마셔라. 이유 없어요. 마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딱 먹는 그날 진짜 그냥 갑자기 정신이 잃었어요. 그 마셔본 적 없는데 그걸 왜 마셨어 근데? 약간 안 마시면 안 되는 맞아요. 분위기잖아요. 뭔가 그리고 또 마셔야 이분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 그래, 그런 뭔지 알겠다. 느낌이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마시든 안 마시든 계속 욕을 먹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참 진짜. 요게 한편 조연, 기대주, 라이징이라는 수식어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좀 붙어 있기도 좀 했었어요. 요게 이제 본인에겐 좀 인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냥 맨날 라이징만 하고 거기서 끝이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했죠. 그때는 사실은 캐스팅이 되기를 기다리고 오디션을 보고 오면 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보통 2주 안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걸 항상 기다리던 시기였었는데 연기하러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그 기다림. 사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뭐 오디션이고 뭐 기다리려면 또 2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은 보통 뭘 하면서 좀 보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대본을 이제 받아서 저분이 이제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보지 않고 내가 해본 다음에 저분이 연기했을 때
저분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을 거고 내가 더 나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이 가진 이것 중에서 이 장점은 내가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연구 같은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일이 없더라도 자신감은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연기 준비생 중에서 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준비생 중에서는 내가 제일 열심히 살았을 것 같은 약간 하루를 내가 오늘 알차게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엄청난 노력파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노력을 하냐면 대본책이 새까맣대요. 예. 대사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던 거냐 이렇게 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글을 자꾸만 보다 보면 저 대사가 아, 이 페이지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넘어가면 이쪽에 있고 뭐 이게 저도 모르게 기억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넘기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연습을 많이 하고 나가지 않았을 때 잘하는 걸 바라는 건 사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죠. 예.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면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안 했게 나오는 거예요. 뭐 NG도 많이 안 내실 것 같아요. NG는 좀 많이 안 내는 편이기는 해요. 안 낼 것 같아요. 많이 안 내는데 저도 예전에 윤여정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로 나오시고 그 주말 드라마를 찍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대사만 막 외워왔어요. 진짜로 막 그 대사를 막 외워가지고 막 화내는 신이었어요. 엄마 어쩌고 이거 잘해요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이 좀 되게 쿨하세요. 너 대사를 많이 안 외워서 그래. 딱 가시더라고요. 많이 외웠잖아. 분명히 난 이 대사만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진짜 이 대사만 보는 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래서도 안 되면 난 진짜 포기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눈 감고도 외우고 밥 먹을 때도 외우고 그래서 딱 했는데 그날도 역시나 긴장이 탁 됐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처럼 쫙 나오는데 쓱 지나가. 그래 연기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약간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네요. 남궁민 씨가 연기한 캐릭터 중 애정 있는 캐릭터가 이 중 있을까 좀 싶은데. 자, 먼저 이 사진은 네 백승수 단장 네. 스토브리그에서 네. 스토블리그죠. 여기는 김과장 김과장. 네. 김성룡 두 캐릭터 중에 하나를 좀 꼽아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아 질문에 대한 대본 판넬로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연기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캐릭터는 하나, 둘, 셋. 두 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제가 가끔씩 뭐 유튜브나 쇼짤 뭐 이런 걸로 봐도 정말 미친놈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걸 연기했나? 싶을 정도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뽀뽀하고 에라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창피하고 근데 그만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이 좀 동작이 커서 외국 배우들이나 이런 외국 드라마들 같은 것 좀 많이 보고 기억에 남는 대사를 한 캐릭터. 아무래도 이 친구인데 뭐 그런 대사 있었어요. 우리 정세영이랑 같이 찍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요거 내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요 얘기 딱. 예. 맞아요. 그 얘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삼루타에서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삼루에서- 져서 거기에 온 줄 안다. 그러니까,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소설 잘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비슷하긴 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인 거죠. 예. 남궁민 씨는 요즘 좀 고민 있습니까? 고민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야이 할 때도 죄송합니다. 뭐 차에서 대기할 때도 언제나 부를까 계속 해갖고 거의 막 이러고서 막 나갈까 말까 나갔다가 아니구나 막 이런 뭔가 그런 긴장감과 열정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연기를 어떤 식으로 더 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 스스로에게. 음. 예.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조병영이라고 이게 미국에서 또 유학도 하시고 박사과정 밟으시고 아이오와 주립대. 이거 뭐
기사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던 아이오와 주립대 피츠버그대 교수님을 하시면서 어유 문해력을 아니 근데 문해력을 피츠버그에서 배우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국어교육과니까 네네네네. 우리말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영어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야 이게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네. 자 일단 무엇보다 오늘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문해력이 무엇인가? 네.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쉽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문장의 해석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단어도 이해되고 문장도 이해되고 더 이제 문장에 모여 있는 게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요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된 적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뭐 기사들이 또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대학생 단체 톡방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 기자님께서 사흘 연휴라고 기사를 썼다가 왜 3일인데 4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좀 들리고 심지어 사흘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아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좀 심심한 사과 요거 가지고 또 한참 기사가 좀 많이 났었죠. 네. 그 심심한 사과가 이제 원래 마음 깊이 사과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뜻이고. 마음 심자서서. 마음을 네. 담은 사과. 근데 이제 그게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그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맞아요. 심심한 거를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SNS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갈등이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긴 거죠. 비단 그 젊은 세대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은 게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의 중식 제공을 보고 왜 한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냐? 네. 예. 그 학교에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예. 이런 문구를 보면 학부모님이 이제 그것도 잘못 알아두셔서 교과서를 직접 사서 반납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집니다. 아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이제 어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맞아요. 신선한 재료,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찜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요. 상황 설명도 잘할 수 있고 맞아. 서로의 감정도 잘 교류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짜증나, 뭐 개 짜증나. 그렇죠. 네. 짜증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가게 갔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어서 네. 좀 내가 불편해 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짜증나. 짜증나는 그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들 뭐 킹받는 이걸로도 많이 하죠. 아, 킹받네. 근데 이게 연인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나 오늘 안 나가고 싶어. 왜? 아니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그치. 그냥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줘. 아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짜증나. 나 지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난 짜증 안 나? 그러는데 진짜 너무 킹 같네 정말 진짜. 왜 킹받냐고. 이게 사실 언어 사용하는 게 사실 좀 에티켓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교감하는 활동인데 이게 섬세한 언어들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 또 상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어떤 하나의 말로서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거죠. 교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문장과 단어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네. 버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 보면 뭔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가 좀 편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어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그 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게 나를 이해하고 내 관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긴 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논문 하나 읽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져. 그다음에 책 한 권 읽고 뭐 써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글 읽어라 책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잖아요. 네. 댓글을 다는데 그 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몇 가지 표현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허수아비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허수아비의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라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그 다음에 맞아.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답답하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 이제 글 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러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대화인데 뭔가 그 확인해야 개념이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이제 비난인 것이죠. 네네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이라도. 개선할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비난인데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설득이 굉장히 안 되는 게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라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합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걸 설득시키는 노력 이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게 비판과 비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나 안 살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비판적인 능력 이런 거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적인 능력, 비판적 문해력의 가장 시작은 상대가 하는 말, 그다음에 내가 읽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게 비판적인. 오랜만에 우리 또 생각인 교수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조세파하고 이렇게 격조 높은 이야기를 교수님 덕분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상 그 누구나 저희처럼 과학이랑 공학을 재밌게 즐길 수 있길 바라는 회사 킥불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제킬 오은석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개그 콘테스트 우리 후배들 그죠? 네네네. 뿔이 요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2017년 포항 공대생들이 모여서 시작된 과학 공학 콘텐츠 제작서로 쓸모없는 작품만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과학을 좋아하는 괴짜들이 모여서 기상천외한 발명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거의 약간 분위기가 회사라기보다는 그 이분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저 은석 씨가 지금 나이가 저는 올해로 23살입니다. 왜냐면 이 뿔 자체가 되게 젊은 분들이거든요, 여기가 다.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저 이제 한국 나이로 21살입니다. 그렇죠. 2살 어려지. 그러면은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네. 그러면 직원분이신 겁니까? 그렇죠. 연구원, 그죠? 그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미션이 뭔가 그 인식이 되게 따분하거나 되게 무겁거나 진중하거나 이런 거라 가지고 맞아. 과학자랑 공학자도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과연 어떤 물건들을 만드시는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다면 보시죠. 네. 이렇게. 오, 느낌 있죠? 오, 깔끔해. 요거구나. 3, 2,
쓰리, 머리 감겨주는 기계? 원. 안 세요. 안 세요. 물안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물안 세요. 저걸 머리가 저 감겨줘요? 감겨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감겨지긴 합니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 만드는데 일주일. 네, 1, 2주 정도? 네. 네. 저거 만드는데 뭐 어려움은 좀 없었습니까? 물이 새는 게 가장 어려웠었죠. 그럼 물벼락을 많이 맞으셨어요? 네, 물병 엄청 많이 맞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앉아서 딱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이 머리 안으로 안 떨어지게 해주는 그 부분이 그거 되게 어렵죠. 어려웠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해결하신 겁니까? 노력은 했습니다. 뭐 특허권 같은 것도 좀 있으시겠죠 회사에? 저희는 특허권 따로 등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학공학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작품들, 많은 작품들의 이제 설계 도면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 오픈 소스라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누구든 다운받을 수 공개를 해요?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 그 오픈 소스로 공개한 다른 발명품이 또 있다고 그래요. 아, 저희 그 루게릭 환자. 맞아요. 예. 네. 그 자기 아버지가 루게릭을 앓고 있다는 이제 댓글 사연이 있었는데 못 움직이시니까 그 눈동자로 뭔가 이제 할 수 있게 저희가 모니터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아빠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주 소통하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보내실 수 있는 건요. 아버님께서 누워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들을 딱 바꾸면 이제 인사분이 아버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아버님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있어요? 네뷸라이저 해주세요. 좋아요. 그거를 만들고 나니까 협회나 그런 곳에서 이거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없냐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를 양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카페에 저희 팬카페에 그냥 하나 오픈소스 올려놨는데 이걸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 중 개발자분 중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도와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메이킹 문화입니다. 사실 쓸모없는 걸 만든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들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 막 소변 싸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변을 불나는 곳에 쏴봐요. 불을 끄게 되잖아요. 그거는 소방 로봇이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힘든 곳에 있어요. 가서 물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생존 구조 로봇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쓸데없고 의미 없어 보여도 그 종이 한 장만 뒤지면 쓸모 있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변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